저도 임대주택, 또 도시재생, 그리고 빈집정비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승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22년도에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 이거는 시범사업의 성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그냥 물리적 관리만 하던 것이 커뮤니티를 관리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사실 시범사업과 같은 성격이었고, 최소 3년은 이 일정한 예산을 계획대로 투입하고 그 활동을 결과와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이제 추진했던 사업을 내년에 갑자기 예산을 줄인다라는 것은 현재 한 3개 단지 약 3,000세대의 대상을 하고 있는 것에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적어도 3년은 안정된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된 준비일 텐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깎게 되면은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시범 사업의 결과도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또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주택실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R&D라든가 이런 연구는 중간에 멈춰버리면 과거에 연구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추경을 통하든 또는 뭐 단지를 뭐 3개 단지를 2개, 1개 단지는 좀 다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2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임시방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든 뭐 추경이든 예산을 정해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꼭 챙겨서 네. 저희가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요. 네. 그 성과를 기반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여러 공공임대주택에 확산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좀 만들어주시고 좋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공감입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그 빈집정비 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올해 예산이 한 작년 대비 50%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빈집은 아시다시피 그냥 그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경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그 수요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올해 그러니까 24년도 했던 사업보다도 거의 2배 이상의 수요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50% 이상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이 사업은 도비 100% 사업이 아니고 시군과 함께 매칭하는 도비 30% 사업이에요. 바꿔 말하면 수요조사에 대답을 한 기초단체에서 70%의 예산을 대는 기초단체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도시 내에 휴물로 남아있는 빈가를 철거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빈집 정비 사업이 우리 경기도가 나름 선도적으로 지금 많은 아이디어 제도 개선을 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서 좀 직원들도 마음이 아픈 마상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든 예산을 좀 더 마련해서 좀 선도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시군에 실망시키지 말고 쭉 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빈집 정비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걸 넘어서서 네. 이곳에 우리 공공이 필요한 그 어떤 시설. 공간으로 네. 개선하거나 새로 신축하는 방안들도 제안을 드렸었고, 또 경기도는 실제로 평택과 동두천에 이 2번에 걸쳐서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쯤 3호 사업이 진행될까 사실 그것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기본적인 빈집 정비 사업 자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좀 매우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이거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나서서 공공을 위한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그래서 이 지역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시범 사업에 대해서도 실장님께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주택시에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빈집 예산뿐만 아니라 또 실태조사도 또 해야 되는 그런 용역비도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들의 뭐 슬픔은 더 큽니다. 그 어떻게든 추경이든 이 사업을 좀 키워나가는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 계획은 사실 정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 이번에 그 실태조사 수요조사하면 보더라도 33건이 조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번 예산에 반영된 건 1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적어도 빈집에 대한 실태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태 조사와 지원 계획 그리고 빈집 정보 사업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시범 사업도 좀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오전에 이제 위원장님하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민하는 기금의 이용처를 그 찾아 나가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적절한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저 또한 적극 동의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위원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또 빈집도 있고요, 집수리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문, 기술적 자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이제 경기도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공공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위원회의 역할도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랑 그 집수리와 빈집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6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필요한 위원회와 자문단의 그 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도시 재생과 그 집수리, 빈집과 같은 사업들이 추진하는 데서도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축됐다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좀 일반 위원회 수당을 한 10%씩 일괄 다 줄였는데 여기는 또 과하게도 많이도 줄여놔서 그래서 이 과에서는 다른 부서들한테 막 이렇게 국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매우 이거는 어떻게든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지금 내년에는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통합심의도 신설로 이제 확장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도보다 66%가 삭감됐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라든지 자문단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서면 심의밖에 할 수 없거든요. 좀 이거는 예산 뭐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문이라는 것은 가성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의원님들이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위원회라든지 자문단 활동은 요식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의 관점에서 이 사업들을 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이거야말로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얼마나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의 과제지만 작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올해 66%를 줄였다는 것은 사실 이 기능의 자체사에 대한 부정일 수밖에 없거든요.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